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오후 4시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일입니다만은 요즘 한동안 우리가 불교 입문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한 공부를 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그 책에서 들어가는 글 부분 보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종교는 무엇일까라고 해서 종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우리가 제시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전통과 진정.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 책의 근본이 뭐냐 하면 오랜 전통에 의해서 알고 있고 전통에 의해서 공부하는 그 부분에서 과감히 벗어나가지고 부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신 바는 무엇일까 해서 전통보다 진정, 진정으로 접근하는 공부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 오랜 세월 교재가 만들어져 있는 중에 다 배제하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범주 안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우리 공부의 본질이고 이번 책의 기본 정신이죠. 자, 그 전통과 진정이란 주제에서 몇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요 교재에서 그동안 이제 몇 가지 좀 보충한 게 있어서 오늘 요렇게 2번 주제만 이제 새로 나눠 드렸거든요. 자, 요 교재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는 오랜 시간 전통으로 이어지는 공부가 있습니다라고 한 거. 그래서 제일 아래 몇 가지 관점에서 이 책이 제공하는 전통보다 진정의 주제를 소개합니다 하는 거 변화 없고요. 그 다음에 16쪽에 가면 이제 큰 1번 공부의 기준 이래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범주를 어디에 어느 만큼으로 볼 거냐 하는 건 지난번에 공부한 그대로입니다.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가서 이제 2번 딱가의 발견, 딱가가 해석된 불교 했는데 요 내용도 변함없이 변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쪽에 3. 동의어보다 동질성 위의 차별성. 이제 요 부분을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전통적인 공부에서 동의어라고 간주되는 몇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동의어라고 보아가지고는 정말로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그 본래 의미를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 요렇게 판단되는 몇 가지 주제들. 그래서 동의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을 보아야 하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우리 마음에 대해서 경숙법부님 지난번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경에 없다. 대신에 그냥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거 이래가지고 몸하고 짝해서 나를 구성하는 것을 우리말에서는 마음 이렇게 부르죠. 근데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그거를 경에서는 심이라고도 부르고 의라고도 부르고 식이라고도 부른다. 이제 그 부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심의식 세 가지를 전통적으로는 동의어라고 간주하고 있지만 그걸 동의어라고
똑같은 거로 생각하고 경을 보면은 경에서 알려주는 우리 삶에 대한 그 심오한 해석을 할 수 없고, 삶이 해석되지 않으면 수행이 또한 바르게 깨달음의 길을 안내하지 못한다. 그래서 몸과 짝해서 나를 구성하는 그것이라는 동질성 위에서 심이라고 부를 때 어떤 차이가 있고, 의라고 부를 때 어떤 차이가 있고, 식이라고 부를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는 요것이 이제 말하자면 동질성 위의 차별성. 그래서 이제 심의식은 뭐 대표적으로 심이라는 것은 행위하는 마음이다. 식이라는 것은 아는 마음이다. 의라는 것은 심이든 식이든 몸과 함께 작용할 때 그때는 의라고 부른다. 이제 요 개념 이건 우리 공부의 아서그 부분이 이게 출발이라고 봐야겠죠. 이게 출발이죠. 그렇게 심의식 세 가지 마음을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을 보아내는 일이 부처님의 그 심오한 가르침에 우리가 정확하게 접근하는 길이다라는 부분 강조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2번 해서 세 가지 식이 있어요. 자, 심의식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식은 자, 이런 세 가지 차별성을 갖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요 가운데 여기에서 식이라고 하는 것. 이 식도, 그러니까 식은 또다시 세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에서 윈야나 식이란 말이 나오면 이 식이 어떤 식이지? 라고,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눈이 밝아가지고 경에서 설명하는, 그러니까 경에 나오는 문장을 쭉 보면서 여기서 윈야나 식이라는 것은 이런 식이구나 라고 우리가 잘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가 뭐냐 하면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이 오랜 세월 누적된 거잖아요.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쌓여 있는 거라고. 그 쌓여 있는 자체를 말할 때는 식은 식인데 어떤 식이냐? 연기된 식이야. 그러면 이런 연기된 식이 지금을 산다라고 할 때는 식이 또 새로운 식을 새끼를 쳐. 그래서 그게 지금 삶의 씨앗이 돼. 해서 씨앗식이야. 그러면 또 이 씨앗식은 씨앗이 있다라는 건 어떻게 돼요? 씨앗을 밭에 뿌리고 영양분이 주어지면 열매를 맺잖아. 그렇게 씨앗식이 열매로 맺어지는 거를 머문식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는 머문식은 다시 연기된 식에 더해져서 연기된 식을 바꿔.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 근데 이제 이게 하여간 경에 나오는 용어로는 똑같이 윈야나 한 가지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경의 자리에서 식이 나오면 이게 지난 삶이 누적된 연기된 식인지, 아니면 여기서 생겨나서 지금 삶의 씨앗으로 작용하고 있는 씨앗식인지, 아니면 거기서 열매로 맺힌 머문식인지, 요걸 구분해내는 거는 이제 공부하는 우리들의 몫이야. 그래서 어쨌든 윈야나라고 하는 요 용어도 심의식이 동의어가 아니라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봐야 하듯이, 식이라는 것도 같은 단어로는 나오지만 그 안에서 세 가지의 차별을 읽어내야 되는 요런
부분이 사실은 또 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선생님, 금방 요선 문장 있잖아요. 네. 요 문장 밑에다가 저 그림을 하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윈냐나 해가지고 이렇게 순환하는 거. 뭐 식이 그렇다고 해서 다르다고 해서 갑자기 딴 데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오케이. 15분의 무더기에서 씨앗식이 생기는 거고 그게 열매를 맺는 거고 다시 무더기에 쌓이는 거고. 그런데 지금 딱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하니까 이어서 조금 더 보면 네. 몇 가지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버부님 식에 대해서 요걸 그리자 그랬잖아. 네. 요거를 시작하는 요 심의식의 차별성 여기부터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요 얘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 그죠? 지난주에 공부했잖아. 근데 그때 공부 안 한 내용이 지금 좀 보충된 게 있어요. 그 얘기 이어서 볼게. 자, 그렇게 이제 식이 세 가지로 나오면 그 다음에 3번 두 가지 의라고 하는 것도 또 두 가지가 있어. 자, 그 전에 우리 요 식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다 했는데 요 메커니즘 그림상에서 보면 어때요? 그림상에서 보면 연기된 식이 여기 와서도 연기된 식이고 내입처에서 식도 연기된 식이야. 누적된 거. 거기서 씨앗식이 생겨가지고 씨앗식이 지금 가래를 양분으로 업의 밭에 뿌려지면 거기서 식이 머문 식이야. 그것이 더해져서 연기된 식으로 이렇게 조 그림대로 이제 가잖아. 그런데 이제 식은 요런데 이제 또 보면 의도 두 개가 있는 거야. 의가 만호라고 쓰거든요. 그러면 이 만호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한 가지는 심의식 이렇게 말하는 심의식에 나타나는 의야. 그러면 요때 의라는 건 뭐죠? 심도 식도 몸과 함께 하면 의다. 이런 얘기죠. 요렇게 쓰이는 의가 하나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죠. 안이비설신의에 나타나는 의가 있어. 그럼 요 의는 뭐죠? 요거는 사실은 뭐냐 하면 안식 더하기 안근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건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의식 더하기 의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육내입처가 있거든. 그 육내입처에서 의라고 하는 거는 의가 법을 인식해서 의식을 만들잖아. 법을 인식하는 의가 의식과 의근이 함께한 거. 식과 근이 함께한 것으로의 처죠. 그래서 의가 한 가지는 요거야. 의식 더하기 의근이어서 법에 대한 물질 아닌 대상인 법의 정보를 의근이 받아들여서 의식이 분별해야 하는 의식 더하기 의근 요게 의야. 그런가 하면 1번 심의식의 의라는 건 뭐예요? 심도 행위를 할 때 보면 이제 딱가 밖에서 몸과 함께 행위할 때는 의업 이렇게 말하죠. 요 의업이라는 것도 심의 행위인데 단지 몸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의업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인식에서도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요 육내입처에서 근과 함께 인식하는 식의 무더기. 이 식이 색성현 미처법에 따라서 배분돼 있을 뿐이죠. 이럴 때에
식의 무덕인데 그것이 몸과 함께하기 때문에 의라고 부른다. 라는 요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그림에서 보면 경숙법부님, 요 그림에서 보면 어때? 의라고 하는 게 여기도 의가 있고 여기도 의가 있지. 그지? 요 의하고 요 의. 그러면 여기서 의라는 것은 의식과 의근을 합해서 말하는 거고, 여기서 의라는 것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과 의식의 작용인 의근까지. 그러니까 똑같은 의라고 말을 하지만 구성하는 게 달라. 요렇게 두 가지 의가 있다. 라는 요거. 이거를 아소가 거부님, 의가 이 두 가지가 구분되어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알려졌을까? 전통적으로 사실 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의라고 나오면 예를 들어 심의식 이래 나오면 글자가 다르니까 세 가지가 동의어요. 이렇게 말이라도 하지. 의라고 하는 거는 글자 자체가 똑같은 거야. 만호 똑같이. 만호. 똑같이 만호야. 그러니까 이거는 관심도 미치지 않는 가운데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동일한 거로 보여지면 이거하고 이거하고가 같은 게 돼버리잖아. 이거는 요거거든. 심의식의 의를 구성하는 것 중에 6분의 1이 네이처의 의라고. 이거를 같은 것이다 라고 이게 다르다라는 부분을 미처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인식의 자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 생각하고는 통합자로서의 의를 완전 다르게 해서 그렇죠. 전혀 엉뚱한 길로 가죠. 그래. 색을 인식하고 성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보이는 거를 인식하고 들리는 거를 인식하고 이런 것들을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상황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인식을 통합하는 자가 이런 의에 의하면 이 의가 통합자라고. 그런데 이걸 못 보니까 의니까 그냥 요 의가 통합을 한다 생각을 해서 전오식, 제6식, 제7 말라식 이런 식으로 이제 유식 불교로 넘어가는 이제 이런 상황을 보게 되죠. 하여간 만호에서 의에서 이런 두 가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는 또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그래서 요렇게 심의식을 동질성 위에 차별성으로 보아야 하는 위에서 식도 세 가지가 순환되는 이런 것도 주목해야 하고, 의도 이렇게 두 가지 의가 있다. 원래 이게 사실은요, 원래는 요 의는 원래 이름은 의처예요. 의처인데 줄여가지고 의라고 부르는 데에서 이제 생기는 문제지. 그리고 나면 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이런 심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놓고 다른 개념을 볼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요렇게 세 가지에서 두 가지로 나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교재를 읽어보면 제일 밑에 3. 두 가지 의, 심의식의 의와 안입이 설신의의 의. 의는 만호인데 같은 형태로 두 가지 차별된 의미를 지시합니다. 첫째는 심의식의 의여서 심도, 식도, 몸과 작용할 때를 지시합니다. 몸과 함께하는 영역, 즉 딱가의 밖에서 행위하고 인식하는 마음을 모두 의로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행위는 의업, 인식은 작의.
둘째는 육내입처, 안처 내지 의처를 구성하는 의처인데 보통 처를 생략하고 안 내지 의로 나타내기 때문에 의식과 의근이 함께하여 법을 인식하는 인식 주관의 하나를 지시합니다. 이런 의에 대한 차별은 특히 인식의 통합자의 주제에서 답을 주는데 심의식의 의가 인식의 통합자입니다. 이런 통합자가 해석되지 않으면 제3의 통합자를 설정하게 되는데 유식불교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심의식, 의, 식에 대한 이야기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사실은 요 같은 연결 위에 또 하나를 좀 봐야 되는 게 있어. 이게 뭐 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제 힌두교, 바라문교, 그 우파니샤드에서부터 보면 결국은 요런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알미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을 하는 이제 이런 면이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게 뭐야?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아는 거야. 색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안식이고, 그러니까 대상인 외입처, 색에 대한 알미 안식이야. 소리에 대한 알미 이식이야. 이런 식으로 식이라는 게 무슨 이걸 이제 한문으로 번역할 때도 식이 알식자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요거는 뭐 번역이 적절하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 마음이라는 것의 본질은 알미야. 암. 그런데 요런 알매도 참 보면 또 세 가지의 알미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세 가지 알은 어떤 알미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1차 인식에서 내입처와 외입처의 인식에서 식이 생긴다. 이게 나오죠. 이때 이 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방금 보았지만 외입처, 색성향 미촉 법에 대해서 내입처, 안입이 설신의가 아는 것으로 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은 말하자면 외입처를 분별해서 아는 거예요. 외입처를 분별한 암. 경숙법부님을 보면 내가 경숙법부님이다 이렇게 알 거 아니야. 경숙법부님이다. 아, 경숙법부님이 있네. 요렇게 아는 게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야. 그래서 쓰기는 식이라고 윈냐나라고 쓰지만 윈냐나 식이라는 게 그게 뭐지? 라고 말하면 기본적으로는 마음 중에 하나 아는 마음이지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것에 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식이라고 마음의 한 가지로 쓰지만 사실은 그게 내입처가 외입처를 분별해서 아는 외입처를 분별한 알미요. 이렇게 의미를 갖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외입처를 분별한 알을 알미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걸 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분별해서 아는 알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런가 하면 인식은 또 하나 2차 인식이 있잖아. 2차 인식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돼요? 1차 인식에서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식이 생겨나면 식이 함께 생겨나는 수를 인식해가지고 탐을 만들어서 심이 생겨나는 이런 과정이 2차 인식이거든. 그러니까 2차 인식은 내입처 외입처 대신에
식과 수가 함께해서 심을 만드는. 그런데 이제 이 심을 만들기 전에 식과 수가 함께해서 탐을 만드는 거야.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선생님, 두 단계로 우리가 생겨나는 것도, 결과로 생겨나는 거를 두 번째는 심을 생겨나게 하는 거라고 하지 탐을 생겨나는 거라고는 안 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요번 책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본질적인 의미를 식과 수에서 탐이 생겨나는데, 탐이 생겨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소망이 생기는데, 소망이 생긴다라고 하면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으로의 가래가 생겨나는 겁니다. 라고 해서 1차 인식에서는 식과 수가 생기듯이 2차 인식에서는 탐과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심과 애가 생기는 것이다. 요 부분을 요번 책에서는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고, 요번 책에서 내가 볼 때는 가장 그 비중 있는 발전 중에 하나가 조 내용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도 아침에 들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1차 인식에서 촉하면은 수가 생기잖아요. 2차 인식에서 촉하면은 그 수가 희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락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연락도 생겨나는 거라고 해야죠. 수가 1차 인식의 촉에서 생겨나는 거라면 2차 인식의 촉에서는 연락이 생긴다라고 해야죠. 그거는 뭐 경이 그 부분을 언급 안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게 입출심령 경에서 요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아침에도 내가 얘기를 한 거잖아. 3사화합이라는 것은 내입처, 외입처에서 식이 생기면 요 세 가지가 함께 하는 게 촉이고, 여기서 수가 생기잖아. 그러면 이제 식과 수에서 탐이든 심이든 생기면 그것이 함께 해가지고 이게 수행에서는 이제 심의 연락 요런 개발된 느낌이 생겨났잖아. 그런데 경은 요렇게 3사화합에서 느낌이 생겨나는 현상을 입출심령, 아직까지는 내가 보기로 입출심령경에서 심을 경험한다 9번, 심을 연락해 한다 10번, 요 자리 말고는 식수탐 요 자리 2차 인식에서 3사화합에 의한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는 이 부분은 어디에도 언급이 없어. 그러니까 요 부분은 경에서는 달리 말을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 삶을 설명하는데 그 의미가 별로 중요치 않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설명을 안 해. 그런데 수행을 하는 경우에서는 내가 삼매에 들어가지고 삼매를 닦아가는 가운데에 상수, 심행을 경험하고 상을 진정시키는 것으로에 올라가면서 심이 경험되기 시작하면 이런 식수 그리고 탐이 됐든 심이 됐든 뭐 탐이 생겼다는 건 심이 생긴 거니까 탐이 됐든 심이 됐든 식수, 심이 만나면 요 자리에 연락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지금 보니까 그렇네. 3사화합에서 연락이란 느낌이 있다. 연락, 표현을 이건 이제 수행에서 개발된 느낌으로의 연락인데 그냥 보면 여기에 기뻐하고라는 말이 있네. 어찌 보면 3사화합 촉해서 수가 생기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3사가 화합해서 화합하는 작용으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러서 촉 대신에 요걸 하면 여기서 소망이 생기는 뭐 좀 애매해. 네. 그런데 어쨌든 그래. 그래서 그 부분은 네. 그 부분은 우리가 그 질문을 해볼 수 있는 주제기는 해요. 네. 근데 그게 그치. 내용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 그리고 그걸 글로서 나타내기는 좀 애매함이 있네요. 네. 그 말고는 다른 데서 또 그 전혀 언급되는 바가 없으니. 그렇죠. 네. 그거는 정말로 그 입출신경경에서 한 번 닦고 네. 수행의 과정에서 이 삼매를 닦는 가운데에 2차적으로 경험되는 개발된 느낌, 요 부분이 한번 제시가 되는 거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것을 해석을 해낸 거지. 그것에 뭐 이런 그러네. 설명이 묶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저는 그 오늘 아침에 들으면서 아닌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도 이렇게 두 단계가 생긴다 하면은 수인 연락이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요렇게 2차 인식에서도 식과 수에서 탐이 생기는데 요 탐이라는 거는 1차 인식의 경우로 보자면 수를 분별한 암 요래 돼야 되잖아. 그런데 1차 인식과 2차 인식의 차이가 뭐냐 하면 아마도 그 1차 인식에서 위자나띠 그 분별에 알다가 2차 인식에서는 삼자나띠 함께 알다로 나오는 차이겠지만 여기서 생겨나는 거는 이 느낌에 대해서 느낌이 락고 불고불락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보려면 지금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게 즐거운 느낌이다. 요렇게 알면 분별하는 게 되잖아. 근데 그렇게 분별하는 거는 1차 인식에서 내 입처가 알고 경험하는 거. 사띠가 작용하면 그거 아는 거야. 요런 식이 되는데 2차 인식에서는 이게 즐거운 느낌이다, 괴로운 느낌이다, 요거 분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즐거운 느낌을 느끼고 있을 때 그 즐거운 느낌이 무명 그래가지고 원래는 조건 지어져 생겨나는 건데 상락아라고 하는 전도대상 무명부가 작용해서 즐거운 느낌은 항상한 거요. 이렇게 잘못하면 무명이죠. 그리고는 그 위에서 정상이 작용해가지고 즐거운 느낌은 항상하기 때문에 좋은 거요. 좋다라는 어떤 가치가 부여가 되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마찬가지 항상 하는데 그 괴로운 느낌은 나쁜 거요, 싫은 거요 라고 해서 좋고 싫다, 좋다, 나쁘다라는 가치가 부여된다고. 그래서 요 탐이나 진이라는 것은 1차 인식에서 식이 분별한 알무로 생겨나는 분별된 알미다 라는 거하고는 다르게 탐과 진이 생겨나는데 요거는 수에 대한 가치의 알미다.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좋다, 싫다. 요런 가치암 요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이렇게 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암, 분별암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자고. 그런가 하면 탐진, 2차 인식에서 생겨나는 탐과 진은 수에 대한 가치 알미다. 이렇게 경숙거부님 질문. 우리가 경숙거부님 이제 옆에 아소카 거부님을 보잖아. 그러면 1차적으로 아소카 거부님이 있다 이렇게 알 거 아니야. 그러면 아소카 거부님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 때는 그냥 아소카 거부님이지 뭐 그렇게 알 뿐이지. 그런데 거기에 이어가지고 아소카 거부님을 보았더니 경숙 거부님이 아이고 우리 도반을 만나서 참 반갑네 하고는 즐거운 느낌이 생겼어.
그러면 그 즐거운 느낌을 이어가지고 요 즐거운 느낌은 참 좋은 거야. 만약에 아소카 부부님을 보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괴로운 느낌이 들었어. 그러면 참 나빠. 이렇게 좋다 나쁘다 하는 평가가 따르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아소카 부부님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아소카 부부님에 대해서 그 느낌으로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아소카 부부님이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니까 경석 부부님이 그래도 가서 손이라도 잡고 인사라도 하고 싶고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선물이라도 하고 싶고 요렇게 나의 행위가 진행돼 나가겠지. 근데 만약에 아소카 부부님을 보고 어떤 형편으로든 괴로운 느낌, 안 좋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나쁘다, 이건 나쁜 것이다 이래 되면 되도록 아소카 부부님 곁에 안 가고 싶지. 되도록 아소카 부부님한테 무언가 선물하고 싶고 이러지 않겠지 뭐. 요게 뭐예요? 그냥 안다라는 거하고 좋다 싫다라고 하는 가치가 부여되면 아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가치가 부여되면 그 가치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는 내가 접근하려고 하고 싫은 거 나쁜 쪽에서는 멀어지려고 하는 거부하려고 하는 요런 나의 반응 행위가 생기겠지 뭐. 요 개념 제가 그 요번 책에서 요거를 풀어낸 것의 가장 큰 의미가 그거라고 봐. 그래서 1차 인식에서 식이 생겨나는 것은 분별에 아는 거고 2차 인식에서 탐 또는 진이 생겨나는 것은 요 표현을 썼어. 가치 알미다. 좋다 싫다, 좋다 나쁘다라는 가치가 부여되는 알미다. 그래서 가치 암 이런 표현을 썼어. 그러면 요 가치 알미라는 것은 이제 하여간 지금 말했지만 좋은 것으로는 접근하려고 행위를 이끌고 싫은 거는 거부하려고 하는 행위를 이끈다고. 그래서 식에다가 탐이 더해지면 행위를 이끌게 된다고. 이제 이런 두 가지 알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알은 세 가지잖아. 그럼 또 한 가지는 어떤 알미 있을까? 이제 경에서 보면 자, 식도 알미고 탐도 알미인데 요거를 경은 어디에서도 식을 알미라고 말해주지 않는다고. 그냥 식이라고 부르고 탐을 알미라고 말하지 않아. 그냥 탐이라고 말하지. 이걸 우리가 정말 심오한 가르침을 해석해가지고 식이라고 하는 그 명사가 그 분별된 알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된 알미 마음으로서 작용하는 거예요. 탐이라고 하는 그게 이런 가치적인 알미요. 이 가치적인 알미여서 행위를 이끌어. 요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야. 단어로는 식으로 나오고 단어로는 탐으로 나와.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냐 하면 분별 알미고 가치 알미다 라고 알미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런 가운데에 요런 두 가지 알미 이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알미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네, 요게 이제 원어로 니아나잖아. 요 니아나라는 것은 무엇냐 라고 하면 이제 경에서 디가니까요 9번 뽀따빠다 경에서 상하고 알마고 두 개를 놓고 상이 먼저 생깁니까? 알미 먼저 생깁니까? 같이 생깁니까? 순서 없이 생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상이 먼저 생길 때 알미 생긴다 라고 해서 니아나 알미라는 것보다 상이 앞서 있다. 그런데 상이 있으면 알문 생긴다 해서 상에 이어서 알미 생긴다라는 걸 말해주거든. 그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알미라는 것이 한 측면으로는 분별해서 아는 거고 한 측면에서는 좋다 나쁘다라고 가치적으로 아는 건데 요 두 개가 제각각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서는 어때? 이렇게 분별되고 가치가 부여되는 두 가지가 하나의 덩어리로 한 묶음으로 함께 해가지고 내 삶을 이끌겠지 뭐. 그걸 부르는 게 알미라고. 그래서 냐나라는 거는 식은 아니지. 그러니까 지는 식 더하기 탐이다. 식은 1차 인식에서 분별해 아는 거고 탐은 2차 인식에서 가치로 아는 거.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 분별된 알면 식이라고 불렀어. 가치 알면 탐이라고 불렀어. 그러면 그 두 개가 합쳐진 알미라고 불리는 이거는 무엇일까? 라고 하면 식도 이렇게 분별해서 아는 마음이잖아. 이 알미라는 자체가 마음이라고. 어떤 마음이냐 할 때 요렇게 알미 몸통이 되는 그 마음이 심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식이 있고 탐이 있고 식과 탐이 그러니까 분별된 알민 식에 같이 알민 탐이 함께 해가지고 알미 되면 그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심이다. 그러면 이 심은 어떤 성질을 갖는 거야? 분별된 알미기도 하지만 거기에 같이 알민 탐이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거로는 접근하고자 하고 싫은 거는 거부하고자 하는, 멀어지고자 하는 이런 성질을 갖는 거죠. 그런 성질을 뭐라고 불러요? 심에는 만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죠. 네. 그리고 그런 성질 때문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나면 소망과 탐을 묶어서 가래라고 부르는 이런 내용이 전개가 되는 거죠. 요거 사실은 경숙법부님 되게 어렵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그것도 갖고 조금 감은 옵니다. 감은 아니야. 근데 내가 지난번부터 얘기했지만 경숙법부님이 우리 공부에 합류가 늦어서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자리니까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참 공부를 잘해. 우리가 그저께도 그랬지. 그 사이도 많이 깨달았지. 지금 이 정도 이야기를 참 감이 잡힌다 정도면 사실은 벌써 그래도 공부에 접근이 된 거야. 훌륭해요. 그래서 이건 요렇게 알미라고 하는 것으로 식과 탐 그리고 두 개가 합해서 완전한 알매 상태. 그러니까 몸통이 완성된 알을 그때 비로소 알미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리고 그게 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몸통이야. 자, 이렇게 보면 결국 아까 그 아소카 부부님은 요 윈냐나 요거 그림으로 그려 넣으시오 이랬는데 조금 기다려보자 한 게 요렇게 심의 식에다가 의 두 가지에다가 식 세 가지에다가 알에 대한 이야기. 왜냐면 알미 몸통이니까 요 부분을 좀 하나로 좀 묶어서 그려낼 수 있으면 지금 우리요 전통보다 진정에서 지금 보는 세 가지 암까지 그러니까 네 가지네. 지금 본 게 1번 심의식, 2번 세 가지식, 3번 두 가지 의, 그리고 4번 세 가지 암. 요 네 가지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렵긴 하겠지. 그래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 예.
근데 약간 요번 책에서 우리가 서술하는 내용 중에는 정말 요 분별암과 가치암, 그래서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에 식이라는 이 마음, 심이라는 이 마음이 행위로 나아가는. 근데 그렇다 해도 결국은 어때요? 그 몸통의 본질은 뭐예요? 식이죠. 심이라는 것도 식에다가 이런 가치가 더해진 거지 본질은 식이잖아. 그러니까 행위를 하고 나면 분명히 식이 심으로 넘어가가지고 심이 행위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업을 짓는다 하면 그 업을 누가 짓는가? 업 짓는 자, 행위자는 심이잖아. 그러면 그 행위의 결과로 상이 잠재한다 하면 이쪽에는 심이 머물러야 하잖아. 그런데 심이 머물지 않고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게, 심이 식 더하기 탐, 분별 더하기 가치 요래 돼 있지만 가치라는 건 어쨌든 더해진 거야. 본질은 뭐냐 하면 씨앗식, 씨앗이 되는 식이요. 요런 분별된 알미요. 그러기 때문에 행위의 결과로 심이 머문다라고 하지 않고 식이 머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 예. 마음에 대해서 아마 가장 어려운 주제가 되겠지만, 요거 모르고는 사실은 마음을 안다 할 수 없겠죠. 네, 그 부분 우리가 좀 잘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서 세 가지 행, 연기의 행들, 오온의 행들, 삼법인의 행들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좀 공부를 했고요. 경숙 과부님 지난주 못 오셨죠? 세 가지 행에 대해서 그려진 그림인데, 행이라는 것이 우리 중요 교리에 보면 세 번이 나타나. 그러니까 연기, 12연기에도 행이 있고, 오온에도 행이 있고, 삼법인에도 행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세 가지 행이 기본적으로 12연기의 행에서 신행, 구행, 심행 이래서 몸을 만들고 말을 만들고 마음을 만드는 거. 그게 이제 건방도 여기서 봤던 상수해서 심이 생겨나는 요거죠.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을 생겨나게 하는 형성작용이 연기의 행이야. 그러면 오온의 행은 그렇게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생겨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게 오온의 행위야. 그러면 행위라는 것은 행위의 결과가 생기잖아. 즉, 요때 이제 행이라는 게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이다. 이렇게 되니까 유위에서 형성된 결과물을 또다시 행이라고 할 때 삼법인의 행은 그 행을 말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제일 밑에 쪽에 연기의 행에서 신구 심이 생기고 중간에 오온에서 신구 심으로 행위한다, 형성작용을 한다. 그러면 맨 위에 삼법인은 그런 오온의 행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을 행이라고 한다. 재행, 무상, 재행계고 그렇게 유위적인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은 무상하고 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세 가지 행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만 이게 이제 지난주 우리 수업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말은 생략하고 그렇게 세 가지 행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쪽으로 가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가 있고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요 부분 여기까지 아소카 부부님 지난주 우리 공부했죠. 이게 보면 경에서는 그 깨달음의 과정, 수행의 진행 과정을 말할 때 그 깨달음을 두 단계로 말해요. 그래서 한 단계는 예류자가 되는 여실지견,
행들을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이런 여실직연을 하나의 깨달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해탈직연이라고 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거, 요게 이제 두 단계로 완성되는 수행인데, 자, 수행을 하면 이 수행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삼매를 닦는 수행이죠.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두 단계의 완성이, 그러니까 완성적을 두 단계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1단계로 여실직연을 말해요. 그리고 2단계로 해탈직연을 말하죠. 여실직연이라는 것은 방금 봤던 행이라는 거, 재행무상 이렇게 말하는 행들,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한 행들의 실상, 무상고 무아를 알고 보는 거야. 요게 여실직연이야. 그런데 여실직연에서 깨달았다, 예주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거를 깨달음의 완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행들의 무상고무와 행들의 실상을 보았다라는 건 뭐예요? 중생들이 사는 세상을 구성하는 것, 중생들의 삶을 구성하는 것이 사실은 무상한 거요. 이렇게 보아낸 거잖아. 그러면 이게 완성이다라고 하면 중생이 중생을 올바로 보게 되면 깨달은 거야? 이런 얘기가 돼버리잖아. 그런데 교수법은님, 우리 분명히 하는 거, 부처님 아라한의 깨달음은 중생들의 삶의 영역 그 세상에서 벗어나가지고 다시는 이 중생들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잖아. 그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행들의 영역인 중생들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이런 열반의 시련이 완전한 깨달음이잖아. 그러니까 행들의 무상고 무아를 사실 그대로 알고 봤다라고 해도 이게 깨달음의 완성은 아닌 거야. 그러나 이 우리가 사는 중생들의 세상 삶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고 보지 않고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거든. 그러니까 벗어나기 위해서는 요 단계를 꼭 거쳐야 돼. 요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못 가는 거예요. 하니까 요 단계를 1차적인 깨달음, 요렇게 이제 병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런 여실직연을 거쳐서 벗어나서, 완전히 벗어나서 깨닫는다라는 것을 해탈직연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해탈직연은 뭐겠어? 행들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았기 때문에 행으로부터 벗어난 거야. 행이라고 하는 중생들의 세상, 여기서 벗어나서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열반이라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 여기서 열반을 실현하는 거야. 그래서 행들에 대한 사실 그대로 알고 몸을 넘어서 가지고 열반을 실현했다. 열반을 실현한 게 해탈이잖아. 이제 내가 해탈했다, 열반을 실현했다, 이렇게 완성 상태를 알고 보는 거. 그래서 이번 책에서 우리가 또 그 표현을 찾아서 많이 쓰고 있죠. 이런 해탈직연이 어떻게 나와요? 세 가지로 나오죠. 그러니까 암과 봄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해탈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다. 태어남의 끝. 그리고 다음의 존재는 없다. 다음
다음에 존재가 없으니까 이게 뭐야? 존재의 소멸이죠. 중생이라는 존재를 소멸하고 태어나지 않게 돼요. 요런 여실직연 위에서 더 완성을 하면 이제 내가 해탈했다라고 알고 보는 거예요. 이 해탈이 흔들리지 않는다. 해탈이 흔들리지 않는다. 뭐 부동의 심해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이 해탈에서는 이게 태어남의 끝이다. 태어남의 끝 뭐야? 이제 몸으로 가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태어나지 않으니까 다음의 존재 없다. 존재라고 하는 중생으로의 삶을 소멸했다. 요런 상태가 열반이 실현된 거고, 그렇게 해탈 열반의 실현을 알고 보는 거. 요게 완성인 거야.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이야. 예류자 되고 아라한 되는 거야. 이럴 때에 우리가 지금 6번 주제로 동질성 외에 차별성 요렇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경은 요 여실지경까지 오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삼매를 낚아가지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 그리고 법의 윗바사나, 요런 두 가지 쌍을 이루는 테크닉으로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법을 드러나게 하고, 법의 윗바사나로 무상을 관찰하는 일을 통해서 여실지견을 한다고. 여실지견 1단계의 깨달음이야. 중생들의 세상을 구성하는 행들의 무상고무와 중생들의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을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거야. 그런가 하면 이렇게 여실지견한 이후에 이제 비로소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벗어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열반을 실현하러 가는 마지막 장면이 있잖아. 요거를 겸해서는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이렇죠. 요렇게 여실지견 다음에 해탈지견으로 가는 요 수행 과정을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사마타로 심해탈하고 윗바사나로 해해탈하죠. 그래서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이 흔들리지 않는 해탈이죠. 이렇게 수행이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1단계로 여실지견하고 2단계로 해탈지견해서 깨달아 아라한되는 거야. 부처님이 부처를 이룬 과정이 요러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게 나왔어요? 사마타라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윗바사나라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이렇게 놓고 보면 사마타 같고 윗바사나 같고 이런데, 문제는 여실지견으로, 그러니까 1단계의 깨달음으로 가는 사마타는 그냥 사마타가 아니요. 요거 사마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라고 하는 고유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법의 윗바사나라고 하는 고유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들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알고 보면 이제 벗어날 준비가 갖추어졌다 해서 마지막 벗어나는 과정,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의 테크닉이 나온다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아소카 고부님,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라는 짝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짝은 이건 천길 먼 거예요. 예류자를 가는 여실지견하고 아라한 되는 해탈지견하고는 천길 먼 거예요, 사실. 그런데 전통적인 공부가 어떻게 해요?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사마타를 동의하다. 법의 윗바사나를 윗바사나랑 동의하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뭐죠? 천길 먼 여실지견과 해탈지견을 압착을 해가지고 이걸 하나라고 묶어버린 거예요. 행들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알므로써 이제
벗어나기 위한 준비가 완성된 거하고 벗어나서 열반이 실현된 거하고 이 차이를 무시하고 두 개를 같은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법부님 이거 깨달음 아니죠? 이거 깨달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은 명확하게 말을 해주니까 심지어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파사나를 갖춘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해서 번뇌를 부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한다 라고 사마타 윗파사나의 과정이 남아있다고 알려주고 있다고. 그런데 이거를 동의어라고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요 차이를 보는 것도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보는 이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네, 그 부분. 요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여간 제가 그 얘기했죠. 요런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말하는 주제들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더 알려주십시오 그랬는데 어쨌든 내가 두 개를 더 찾은 거예요. 그치? 4번에서 6번까지 갔어. 근데 요렇게 두 개를 더 보충하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마음에 대한, 그죠? 심의식하고 식이 세 가지다라는 여기서 의가 두 가지로 되는 거하고 알매 세 가지 요걸 더하니까 훨씬 더 요 마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요렇게 6번까지 했고요. 이제 그러면 넘어가서 22번. 자, 동질성 위의 차별성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큰 4번. 부처님의 정의를 벗어나지 않음. 아무래도 우리가 전통 말고 진정 이렇게 말하려면 뭐니 해도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법을 설하시면서 그 중에 중요한 교리 용어들에 대해서는 분석 이래가지고 나는 이 말은 이런 의미로 썼다 라고 부처님이 정의해주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 정의해주는 용어에 대해서 부처님의 정의를 배제하고 다른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그 법은 부처님의 법이 아닌 게 되죠. 자, 그 부분. 4. 부처님의 정의를 벗어나지 않음. 중생들의 삶의 영역을 벗어나 실현되는 깨달음의 경지 또는 그 과정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해야 하는 부처님은 중요한 교리 용어에 대해 직접 그 의미를 정의해 줍니다. 여러 주제의 분석경, 위반과 수다의 등에 나타나는 용어 정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 없이 배우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이런 용어에 대한 분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의가 부여되는데 용어의 정의가 달라지는 만큼 가르침의 해석이 달라지고 그만큼 불교는 부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명색, 나마루파의 정의 변화는 다양하게 전개되는데 그만큼 연기, 12연기의 해석이 부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사성제에서 고집인 애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어서 고와 고집의 영역을 차지하는 연기가 부처님의 깨달음과 다른 방법으로 해석되면 고멸의 방법 또한 달라지게 되는데 팔정도가 제시하는 수행법의 차이를 유발하고 그런 방법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명색에 대한 정의의 변화에 대해서는 제4부 명색의 확장된 정의의 문제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랬는데 어쨌든 이제 이 주제는 그거예요. 이게 뭐니 해도 경숙법부님 부처님이 깨달았잖아. 그럼 부처님이 깨달았다 열반을 실현했다 뭐 이런 경지가 인간들이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 그건 그야말로 부처님을 뒤따라가서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해내지 않는 한 인간들이 경험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깨달은 경지 또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특별함 요런 것들을 그냥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그 부분을 묘사할 수가 없잖아. 그죠? 묘사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노력은 하겠지만 정확히 그걸 묘사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무리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라 해도 그 법을 설하면 법을 듣는 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듣잖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법을 듣거든. 부처님은 그래 방금 그 말씀이지. 깨닫지 못한 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법을 설하잖아.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들의 언어로 법을 설해야 한다고. 옛날 인도 땅에 있을 때는 인도 사람들의 그 언어로 법을 설해야 했거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웬만한 이야기들이야 어차피 사는 이야기 가운데 깨달음이니까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대중의 특별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12연기 이러면 12연기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길은 사실은 부처님이 깨달아서 전해주기 전까지는 인간들이 모르던 거잖아. 인간들도 다 무명이란 말도 쓸 거고 행이라는 말도 쓸 거고 식이란 말도 쓸 거고 명색이란 말도 쓸 거고 다 쓸 거야. 그런데 그런 말은 쓴다 해도 그런 말들을 단순히 조합해 놓는다고 해서 이 깨달음을 설명할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언어로 법을 설해야 하지만 깨달음의 경지를, 그러니까 인간이 접근하지 못한 이 깨달음의 경지 그 과정을 드러내려니까 이제 부처님이 써야 하는 방법이, 자, 내가 그대들의 언어를 그대로 써서 법을 설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이 특별한 개념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의미 말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쓰겠다. 그러지 않고는 인간들이 쓰는 그 개념만 갖고는 깨달음을 말할 수 없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특별한 아주 중요한 교리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색수상행식 5온이라는 게 있잖아요. 5온에 대해서도 부처님이 나는 색은 이런 의미로 썼다 라고 색을 정의해줘. 수도, 상도, 행도, 식도 다 정의를 해. 그 정의도 한마디 정의로는 또 부족하니까 이게 5온이니까 쌓여있는 건데 어떤 것들이 쌓여있느냐라고 구성의 측면에서 한번 정의를 해주고, 그런가 하면 그렇게 쌓여있는 것을 왜 색이라 하고 왜 식이라 하냐, 특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성질의 측면에서 예를 들어 색 이러면 부딪힌다고 해서 색이다 라고, 색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을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식은 위자나티, 분별해서 안다고 해서 식이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정의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정의들에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가면 깨달음을 우리가 재현할 수 있죠. 12연기에도 무명부터 노사에 이르는 이 12개의 법들을 다 부처님이 무명은 이렇게 썼고 행들은 이렇게 썼고 해가지고 다 부처님이 정의를 해준다고. 팔정도도 정의하고 오근, 오력도 정의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를 정의해 주거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때 부처님이 정의해 주신 그대로의 의미를 잘 적용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어떻겠어? 부처님이 이끄는 걸 따라갈 수 있겠지. 훨씬 다르게. 다르겠지, 그게. 근데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 고의적으로 바꾸지는 않겠지만 어떤 그 이해력의 문제라든가 해가지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건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거는 이렇다고 하자라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부처님이 정의한 정의사항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거기서는 열심히 따라는 거지만 부처님이 정의해서 이끄는 이 깨달음의 자리,
이 바른 과정으로 못 간다고. 부처님이 정의하신 거는 우리가 정의해 주신 그대로를 적용해가지고 이 교리들을 해석해야 따라갈 수가 있다고. 그런 내용이 이제 요 4번 부처님의 정의를 벗어나지 않음 요건데요. 이제 요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거, 그 부분이 그죠? 제일 대표적인 거가 우리가 명에 대한 정의를 줄 수가 있다고. 명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요 자리지 뭐. 식과 명색 요래 있을 때 식은 식이고 우리가 아는 식이고 색은 물질 색이야. 명이라는 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수, 상, 사 수상사라고 해서 근데 이제 경은 또 사가 곧 행이다라고 알려져. 그래서 명은 기본적으로 수하고 상하고 사, 즉 행이야. 그 다음에 촉과 작의라고 하는 두 가지를 말해줘.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돼요? 명에 수상행이 있고 색이 있고 식이 있으니까 요게 색, 수상행, 식 해가지고 오온이 된다고. 그 오온이 구성된 상태에서 촉하고 작의로서 활성화된 삶이 진행된다고.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연기를 설명하면서 3번 식과 4번 명색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게 오온이면서 촉과 작의로 활성화된 나라는 존재의 활성 상태를 3번, 4번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동치관계를 말하는데, 요렇게 부처님이 정의한 바에 의하면 식과 명색이 함께 해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갖추고 그것이 활성화돼서 지금을 살아가는 요거를 설명한다고. 근데 이게 후대로 가면서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 가지로 명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데 대표적 변화가 명을 비색사음 이래가지고 물질 아닌 거 해서 수상행식 네 가지를 명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 부처님은 식은 떼어내가지고 따로 사실 아스가 부부님 왜 부처님이 식과 명색에서 식을 떼어가지고 따로 말할까? 다음 내생으로 가는 것이 그죠? 한평생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식은 다음 생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명색, 몸에 묶인 명색하고 식을 하나로 묶어놓으면 이런 삶의 이야기가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요거를 떼어서 설명하면서 묶어놓으면 나라는 존재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명에 대한 정의를 후대에 누군가가 바꿔가지고 명에다가 식을 담아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돼? 명이 수상행식이 되니까 명색만 가지고 색수상행식 오온 내가 돼버리잖아. 요렇게 부처님은 식과 명색을 함께 해서 내가 구성되고 촉작의로 활성화돼서 지금을 사는 요런 존재성을 말하는데, 후대에 가서는 식은 빼고 명색만 가지고 오온이라고, 그럼 거기서 또 활성화라는 개념도 빠진 거야. 요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야. 명에 식이 들어가 버려서 오온 내가 됐는데, 아이고 12연기를 그러다가 바꿀 수는 없잖아. 12연기에서는 명색인 오온인 나의 앞에 식이 또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이 무엇이길래 식을 조건으로 명색인 오온인 내가 있나?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요 3번 식은 재생연결식이라고 하자. 경에 없는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식을 재생연결식 이래가지고 전생에 살다가 죽으면 금생의 나인 명색으로 연결돼 오는 재생연결식 이런 개념을 적용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생 연결식에 의한 과거와 현재의 연결 개념이 생기니까 이제 식 앞에 있는 무명하고 행은 어떻게 돼? 이거는 재생 연결식 앞에 있는 거니까 전생을 살다가 재생 연결식으로 금생에 넘어온 거야. 이래가지고 무명과 행을 전생이라고 설명해 버린다고. 근데 무명과 행이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 지금 따까라고 하는 이 내면의 영역에서 가래가 형성되는 요 과정인데 이 무명과 행을 전생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순간 가래가 형성되는 이 개점이 또 없어져 버리는 거야. 명색에서 명의 정의 하나가 달라지면서 이렇게 재생연결식이란 개념이 경에 없는 개념이 생겨나가지고 연기를 삼세 양중인과 이렇게 풀면서 따까 안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이런 중요한 그야말로 부처님 깨달음의 본 근본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런 문제가 생겨. 자,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이 원인이 뭐야? 바로 부처님이 정의한 사항을 정의를 바꿔버린 거예요. 세상에. 아니 우리 스승께서 이거요! 라고 깨달음을 드러내면서 정의해준 거를 어떻게 제자들이 그 정의를 바꿔버리냐고. 그러면서 불교가 전혀 엉뚱하게 달라져 버렸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이 정의해 주신 것은 어떻게든 정의 그대로를 적용해가지고 경을 해석한다. 이게 전통보다 진정, 요 개념의 또 본질이죠. 자, 그래서 일단 부처님의 정의를 벗어나지 않음에 대해서 명색을 예를 들어서 서술하고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역의 오류 이래서 또 몇 가지 재밌는 주제가 있는데 뭐 시간이 충분히 되었네. 우리 다음 주가 명절 밑에 시간이 어떻게 될까? 화요일날 그리고 화요일 수업도 있고 목요일은 빨간 날이고. 아, 목요일 빨간 날이요? 빨갛지는 않아요. 10월 2일이라 3일부터 금요일부터 빨간 날. 10월 1일. 우리 아무래도 요 명절 밑에 다들 복잡하지. 법부님도 명절 밑에 바쁘지. 우리 다음 주는 화요일 수업만 하고 목요일도 2일날이면 해도 됩니다. 괜찮겠어? 네. 그래. 그러면 제가 자신은 없지만 네. 일단 한 분이 공부할 수 있으면 법배는 진행이 되지.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다음 주에 화요일날 그러면 화요일은 하죠. 네. 그럼 화요일날 목요일 하지 않아 아직 결정할까요? 그래도 되고. 근데 이제 일단 이제 아니요, 이제 법부님 스케줄에 목요일날 괜찮다 하면 우리가 정해진 수업을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날 아소카 법부님이 참석할 수 있으면 요 진도를 나가고 아소카 법부님이 참석을 못하면 기회를 잡아서 그 법부님의 질문을 받아가지고 내가 대답하는. 공부해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야, 공부 달리 할 거 아니고 법부님이 꼭 요 주제 아니래도 네. 법부님이 사실은 그동안 이제 나하고 1대1로 어떤 대화를 충분히 못 나눴잖아. 지난번에 우리 4층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공부 이야기 못 했잖아. 다음 주에는 상황 봐가지고 진도를 나가든가 아니면 법부님이 이제 부처님 살아서 직접서란 가르침으로 들어와서 이제 몇 달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법부님이 궁금하고 꼭 좀 알고 가고 싶은 게 있다 하는 것은 그날 와서 질문을 해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걸로. 일단 다음 주 목요일 수업은 진행합니다. 그래할게요. 그래,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재밌었죠? 조금 좀 어렵기는 했지. 그래도 말하는 나도 재미는 있었어. 자, 그럼 이렇게 우리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붓다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따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다낭 냐띠 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꾀다 냐띠 살로 히따 빠리분잔뚜띠 이 고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고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